수원미트교회 권사 임지연입니다. 지난 세미나에서 저희는 우리 아이 입학 전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랑 소제목으로 부모의 개입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에서부터 딱 15개 살펴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6번째 체크리스트부터 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훌쩍 커서 독립적인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진짜 비로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학교에서는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한 적당한 사회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때마다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인내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나와는 다른 배우자와 맞추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지고 끊임없이 양보하면서 어른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또 때가 되어 자식을 또 키우면서 그 고집을 꺾고 참고 받아주고 어우르면서 이제야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 한 공동체의 장을 맡으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설득하고 경청하고 함께하면서 성과를 내는 과정에 어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성숙한 아직 어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철이 없었을 적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타인을 의식하면서 좀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정한 어른의 조건으로는 다른 사람을 눈치 보고 겁내고 참을 수 있는 바른 인간관계가 진짜 진정한 어른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겁도 내고 정말 바른 인간관계의 첫 단추를 끼우러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16번째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번째 세미나 그 안내장에 나가는 거 보면 사랑받는 아이는 먼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16번째부터 제가 거기 파란색으로 체크리스트를 해놓은 부분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소제목으로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태도 만들기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6번째 체크리스트 어른을 만나면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습관이 있는가? 사회성의 기본 인사자르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가 사랑받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 예의 중에서 인사는 사회성의 기본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선생님들 뇌리에 박히는 인상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속적으로 인사를 계속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선생님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 한 번이라도 더 선생님의 눈길을 받게 되고 또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 예의 바른 태도가 몸에 배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아이는 조금 더 좋은 인상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예의와 말투를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인사하는 것을 좀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이면 뭔가 이렇게 은근슬쩍 피한다던가 아니면 인사할 때도 큰 목소리를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든지 이러기도 하고 선생님을
봐도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아직은 인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 작은 목소리로 또 인사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제대로 응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한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이것들을 연습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습을 시킬 때에는 직접 엄마들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등교하면 이제 앞문이나 뒷문으로 아이가 교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요즘에 이제 1학년 선생님들이 교실 밖에서 아침맞이 해주시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은 교실 문으로 들어오면 창가 쪽 앞에 선생님들이 책상에 있는데 선생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첫날부터 학교에 오면 엄마가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꼭 인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기 때문에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친구는 앞문을 벌컥 열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뒷문에서 인사를 하는 건지 뭐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자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침 첫날 인사하는 모습도 정말 제각기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마다 조금 다르게 앞문, 뒷문 사용하는 규칙이 있기도 한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보통 앞문은 선생님들이 출입하시는 문이고 뒷문은 친구들이 출입하는 문이어서 앞문을 사용하지 못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교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1학년 교실들은 안전을 위해서 앞문은 들어오는 문, 뒷문은 나가는 문 이런 규칙이 좀 많기는 합니다. 일단 그런 학급의 규칙에 따라서 앞문이든 뒷문이든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계시는 곳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책상 앞에 앉아 계시면 선생님 한 발짝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바르게 서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적당히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바른 자세로 인사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수원북들로 교회는 아이들이 오자마자 목양실에 가서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소문을 듣고 너 교회 갔으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해 라고만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목양실에 가면 톡톡 노크를 해 구체적으로 아이가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서 목사님 앞에 바르게 서 엄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바른 자세로 어느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하는 게 좋아 엄마랑 같이 해볼까?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인사하는 습관이 몸에 밴 친구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인사하라든가 어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라든가 학원 가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인사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도 친구들이 오면 인사하면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설교 시간에 들어오면 막 치킨도 사주신다 이러는데 저도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있으면 정말 하루의 시작을 기쁘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내 남자친구들 머리 전날 감고 자서 막 이렇게 삐죽삐죽 싼 상태로 들어와서 제 앞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서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자친구들 막 왕을 리본핀 달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또 인사합니다. 근데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뭘 해보겠다고 커다란 가방 메고 완전 저에게 뭐 인사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이들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근데 1학년 친구들 중에 보면 선생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선생님한테 너무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제가 혹시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뭐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 몰려와서 얘가 지금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야 돼요. 궁금하고 자기도 선생님한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꼭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받고 싶어 하고 제가 이야기하다 이게 습관적으로 손 내밀면 얼른 손을 잡고 서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선생님의 사랑을 모두 다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선생님과 만나서 하루의 첫날 첫 시작에 만남의 시작 문을 여는 것이 인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인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그럼 선생님 누구야 와봐 잘 잤어 이렇게 먼저 인사해주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아이가 하루의 시작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보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등 상황에 맞는 인사를 습관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사를 잘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혹시 이렇게 어깨를 꾹꾹 찌르면서 인사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십니다. 아이들에게 인사해라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보다는 때에 따라서 꼭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인사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하세요. 그래서 거기도 적어놨는데 구체적으로 인사말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사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상황에 맞게 인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교회 오시거나 어디 오실 때 항상 자연스럽게 직접 인사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이럴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엄마 봐봐 하면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태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일 먼저 예의 바른 아이가 사랑받는 것은 절대 즐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아이가 와서 대화를 할 때 보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은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꼭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아이가 이제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 뭔가 학교 생활에 이렇게 자꾸 겉돌고 있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부분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수학 익힘책 같은 것을 스스로 풀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한테 다 했어요 하고 검사를 받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채점해주고 누구누구 네, 다 잘 풀었는데 이 부분은 실수한 것 같은데 어떠 하다가 누구누구야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있어? 선생님 보고 있나요? 이런 일이 사실은 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선생님한테 볼 일이 있어서 찾아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기 용건만 말하는 거예요. 몸은 선생님을 향하고 있지만 얼굴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서로의 용건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기 용건만 그냥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들도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항상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항상 올바로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해도 소통이 잘 되는 느낌이 들고 다 친구들 간에도 소통이 잘 되고 선생님도 이 친구와는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외면할 어른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도 눈을 잘 마주치고 조금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까지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다면 선생님도 이 아이를 더욱더 친근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도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과 친구들과 또 마음의 창을 열어서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높임말과 고운말을 사용하는가. 학교 생활에서 최고의 가치는 바른 인성이라고 적어드렸는데요.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가끔 1학년 친구들은 선생님한테도 반말을 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속상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랬단 말이야 저랬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그럼 듣고 아 이래서 이랬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볼까 하면은 네 하고 하면서 1학년 친구들은 대부분 그러면 다 괜찮아집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그런데 선생님한테 왜 반말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요 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귀여운데요. 아직은 지금 존댓말 하는 습관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존댓말을 사용하는 습관도 잘 알려주시고 만약에 아이가 아직 존댓말 사용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그런 존댓말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들이 가족 간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친구이지만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항상 저희 남편에게 아이가 있을 때는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도 항상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일단 먼저 부모가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많이 들려주시고 또 예쁜 말을 많이 들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학교 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꼽으라고 하면 모두 다 바른 인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얼마나 바른 행동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정말로 좋은 품성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제멋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지 못한 거하고 활발한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나도 기가 죽을까봐 예의 없는 행동을 그냥 마냥 그대로 두시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예의 바른 행동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돼서 버릇 없는 아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할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시고 잘한 행동을 할 때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셔서 칭찬과 격려로 아이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의지의 힘으로 스스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끌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또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건 정말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가기에 앞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20대 이후에 되면 스스로 여러 가지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가장 갖추어야 할 것은 바른 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른 행동을 할 때에는 좋은 감정이 갖게 해주시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바른 인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이 함께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어른이 되도록 크게 해주셔서 똑똑한 아이보다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표현 자락이 내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는 친구에게나 선생님께 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회적 표현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자신도 계속해서 답답한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눈물을 지으면서 울면서 표현하거나 어떨 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아이가 침착하게 사태에 대처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떼쓰지 않고 자기의 기분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교는 그야말로 정말 작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회의 규범, 언어, 그다음에 습관, 그다음 사고 방식, 문화 등을 익히는 것은 인간이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가져야 할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조율해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나의 감정을, 나의 기분을 말로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아이가 아직 이제 엄마하고여서 그러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울거나 떼쓰거나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막 삐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단체 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정말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말로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는 어떤 친구들의 이렇게 곤란한 그런 부탁 같은 걸 할 때는 완곡하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 요청하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학급에는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다 모이잖아요. 선생님들은 개인차를 다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 정말 직접적으로 선생님을 도움을 받아야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 중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잘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물론 너무 빈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곤란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용기 내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연습해 주시고 또 공부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허락받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집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식을 할 때도 밥을 조금 먹는 친구들이나 양이 적은 친구들은 급식 시간에는 선생님께 밥은 조금만 주세요 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부드럽게 거절하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이들의 다툼은 정말로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친구의 싫은 행동이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절할 때 지나치게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고려해서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친구가 지우개를 안 가져온 친구가 너 지우개 쓰는 거 말고 필통에 예쁜 거 하나 있는데 나 지우개 좀 빌려줘 이러면 이제 지우개를 못 빌려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 지우개 이거 못 빌려줘 자꾸 빌려달라고 하지마 이렇게 말하면 의사 표현은 정확하게 했지만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럴 때에는 아이에게 완곡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세요. 네가 거절해야 될 상황일 때는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 더 있는 지우개는 나는 사용하려고 가져온 지우개가 아니라 누구누구한테 선물 받은 지우개인데 예뻐서 내가 보면서 기분 좋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라 좀 곤란한 상황이라 미안해하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 아이 친구들이 지나친 장난이나 오히려 학교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할 때에는 이런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단호한 의사 표현을 하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한번 연습을 시켜주시는데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때리면 안 돼. 날 때리는 건 안 되니까 말로 해줘.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색연필을 가져가서 쓰는 건 기분 나빠. 정확하게 이때는 단호하게 말씀하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나한테 물어보고 빌려가서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완곡하게 표현할 때와 또 단호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때에 맞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연결되어서 이때 보시면 친구에게 다정하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친구랑 잘 지내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학교는 가정이라는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서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학급에 소속감을 느끼고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 됩니다. 다정하게 말하기 적어드렸는데요.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울음으로 표현해도 부모님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손짓 발짓만 보고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하는 중에 이런 불명확한 표현은 이제 본인 스스로
스스로가 불편해지고 전혀 통용되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스스로 학교 생활이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되 적어드린 것처럼 아주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그 밑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의사 표현하는 방법을 좀 적어드렸어요. 학교 생활 상황별 말하기인데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입니다. 근데 그 연습을 할 때 의도적인 상황을 설정하시고 역할 놀이를 통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역할 놀이를 할 때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하셔가지고 다시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말하기 스킬을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거기 아래 보시면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들을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아이하고 엄마가 선생님 해볼게, 너희가 학생 해봐. 그리고 바꿔서 너가 선생님 해봐, 엄마가 학생 해볼게 해가지고 역할 놀이를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 지금 누구누구가 화장실을 갑자기 가고 싶은 거야. 엄마 선생님이야, 너가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직접 역할 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화장실 다녀와도 되나요? 이렇게 적어드린 것처럼 선생님 저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역할 놀이를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 활동지를 다시 받아서 해야 할 때 이러한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하다 보면 틀렸는데 다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왜 안 하고 있나 보면은 이거 지금 다시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은 일은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제 틀려서 다시 하고 싶대요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활동지 했는데 너가 하다가 이거 지금 다시 하고 싶은 거야. 연필은 지우면 되는데 색연필을 못 고치는데 이게 무슨 색깔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틀린 거야, 아니면 뭐 찢어진 거야, 지우다 잘못된 거야,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고 역할 놀이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새 활동지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가 해볼게 이러면서 더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예의 바르게 어떤 상황에 말을 하면 될지 직접 역할 놀이 활동을 해보시면 좋고요. 선생님 저 다 했는데 한 장 더 해도 되나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 적어드린 대로 급식을 더 받고 싶거나 덜 받고 싶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내가 보고 있는 책을 친구가 보여달라고 할 때, 이런 일 정말 많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친구한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친구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봤는데 다 보고 빌려줄게 라든가, 나 보고 나면 누가 보기로 했거든, 그 친구 보고 나면 너가 보고 보여줄게 라든가, 아니면 나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같이 앉아서 볼까?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역할 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아끼는 물건을 친구가 빌려달라고 할 때, 친구가 나를 놀릴 때, 줄을 서는데 앞에 친구가 밀쳤을 때, 실수로 친구 자리에 우유를 흘렸을 때, 이런 상황들은 학교에서 정말 많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중에서 한 3-4가지를 꼭 겪게 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역할 놀이식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태도 만들기 주제로 지금 사회성의 기본인 인사 잘하기, 상황에 알맞는 인사하기,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기, 높임말과 고운말을 사용하기, 내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기, 정확한 문장으로 부탁하는 말하기, 부드럽게 거절하는 말하기, 단호하게 말하기, 친구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학교생활 상황명 말하기까지 지금 말하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적다가 한 가지 더, 학교 생활을 돕는 엄마의 말하기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적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4가지를 적어보았는데요. 너 이렇게 행동하면 학교에서 혼나. 초등학교 선생님은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우신데,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는 절대 호랑이가 살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성 발언은 아이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만 높일 뿐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조금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야. 1학년 선생님들은 다 친절하시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실제로 학교는 무서운 곳도 어려운 곳도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좀 더 학교를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은 따뜻한 한마디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를 기대하고 학교 가기를 즐거워한다면 이미 학교 가기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 엄마가 대신해 줄게. 엄마가 모든 일을 다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힘든 일이 생기던 어려운 일이 생기던 귀찮은 일이 생기던 엄마가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툼이 생겼을 때도 그 친구나 아니면 그 친구의 어머니나 선생님께 엄마가 대신 말해줄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당사자인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매번 엄마한테 부탁하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시켜주시고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에게 미래 행동을 미리 설정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 행동할 것을 아이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다짐해보는 과정은 아이가 자율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공을 들이셔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생 되면 공부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알아. 이제 초등학교 보내려니까 엄마들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받아쓰기 연습 시키다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은 입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정말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공부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학년 친구들은 학교 갈 때 성적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학교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학교를 얼마나 즐겁게 시작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아이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는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애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이런 말도 절대 피하셔야 하는데요. 학교는 경쟁의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함께 어울려서 배움을 완성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또는 남들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경쟁과 비교의 공간으로 학교를 인식시켜 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보다 남달리 그렇게 잘하는 한 아이도 없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제보다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성장했다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1학년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이 됐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책임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정말 학생이 되었다는 것,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A 적어놨는데요.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다면, 예를 들면 선생님은 나만 예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아이가 말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풀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은 순간 철렁 내려앉으시겠죠. 아이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면 분명히 학교에서 마음 상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정말 엄마의 미세한 표정과 말 한마디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마음 상한 아이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벼운 표정과 말로 그냥 넘어가셔도 절대 안 되시고요. 또 이거를 아이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과중시키셔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은 나만 예뻐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누구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네,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이가 이제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종이접기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난 색종이를 하나도 못 접은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색종이 잘 못 접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선생님 아마 나만 안 예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일단 먼저 1번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이면 이제 선생님이 앉아있는 자리는
민원실처럼 각종 다양한 민원으로 어느 날은 막 줄이 길게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1학년 친구들의 대부분의 민원의 내용은 아이들의 속상한 마음 그리고 놀랐던 마음을 그냥 잘 들어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부모님과 얘기할 때 엄마가 누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우리 누구가 종이 접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수업 속도를 잘 못 따라갔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좀 놀랐겠는데 막 울지는 않았어?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인정을 해주시고 아이의 마음이 일단 진정이 되고 나면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이제 아이의 마음을 인정했다면 다음은 이게 부모로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을 하셔서 아이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다음 단계로 사투리를 넘어갈 때 시범을 보이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누구가 이제 어렵다고 잘 못하겠다고 할 때는 일일이 다 도와주시기는 어려우셨을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은 딱 한 명이잖아 라고 객관적인 상황을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알게 하셔서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예뻐하지 않는다에 집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엄마가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엄마가 이제 더 속상한 마음에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엄마가 더 속상한 마음에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선생님 원망만 막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 해결이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더 객관적으로 그럼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면 이제는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세요. 아이가 사실 생각해 보면 색종이 접기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그 현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 누구가 색종이 잘 접고 싶었는데 잘 못 접었나 보네. 엄마도 어려서 색종이 접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 그래서 엄마도 지금도 색종이를 잘 접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잘 접어. 그러니까 우리 색종이 접기 책 하나 사가지고 같이 접어볼까? 라든가 유튜브 보면은 요즘에 색종이 접는 동영상 많던데 우리 예쁜 색종이를 먼저 사보자. 이렇게 아이한테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냥 부모가 이런 부분의 경우는 도움을 주시고 차분하게 기다리면 아이는 충분히 해결이 되고 또 앞으로 학교에 가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늘 우리 아이들의 좌절과 실패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그냥 늘 한 걸음 덜어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겪는 모든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값진 경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딛고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곁에서 그냥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엄마의 감정의 무게까지 아이에게 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는 정말 고스란히 다 담아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먼저 빠른 판단으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부모님 스스로 또는 담임 선생님과 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함께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면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다투지 않고 해결하는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해결하는가, 장난인지 폭력인지 애매한 1학년 교실 풍경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우 관계의 문제는 장난하고 폭력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폭력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학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 사용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때렸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힘을 강하게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정에서 주의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그래서 내가 과격하게 하는 말은 다른 친구에게는 언어 폭력까지로도 다가올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 아이가 다정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그리고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연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표현을 그리고 관심을 괴롭힘이나 또는 좋아하는 마음에 친구를 끌어안거나 또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한 스킨십 같은 경우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좋아하는 마음은 스킨십이 아니라 말과 눈빛과 표정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나친 장난으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좋은 감정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닌데 친구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싫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1학년 친구들의 행동의 의도는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지나친 장난이 이런 폭력으로까지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1학년 때부터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폭력을 적어놨는데요. 1학년 학교 폭력은 사실 심각한 수위로 번질 만한 사안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정의를 적어드렸는데요. 학교 안팎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포함을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근데 학교 폭력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상황은 일방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쌍방이 아니라 한쪽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했는가, 그리고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했다 하면 학교 폭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학교 폭력 지혜롭게 대처하기 보시면 다양한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지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벼운 장난이 때에 따라서는 학교 폭력으로 명명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 모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소위 학폭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1학년 아이들은 학폭위를 열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위의 사안은 발생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그때는 적어드린 것처럼 최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는 내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셔야 하는데요. 아이들 대부분은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방어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자신이 한 일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이런 말이 진짜 설사 거짓말이더라도 좀 과장되게 표현하더라도 일단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의 마음은 정말 내려앉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난 상태로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학교에 항의를 하셔서는 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언제라도 문의해 주시면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집 한 장, 영어 한 단계 레벨업보다는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굳이 왜 학교에 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도 학습만 하는 곳도 어떤 지식을 주입만 하는 곳도 아닙니다. 학교는 상호작용을 배우는 공간이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받는 아이는 먼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음을 기꺼이 베푸는 아이. 1학년 한 25명 정도에 있는 교실은 시끌벅적합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까르르 까르르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도 하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이상 크고 작은 트러블이 일어났다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한 두세 명만 모여도 크고 작은 트러블이 계속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물며 25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교실이니 어떨지 상상이 되시지요. 아직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의사 표현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니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함께하는 규칙이 익숙해지지 않고 또 자기의 이제 기질적인 어린 아이의 그런 게 솟구치는 시기이다 보니까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내 안의 의사를 다 먼저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내 마음을 기꺼이 베푸는 아이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안한 상황에서는 미안한 마음을 기꺼이 표현하는 아이, 고마운 상황에서는 그 고마움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아이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정말 돋보입니다. 학교에 오면은 이렇게 짝꿍을 계속 바꾸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게 더 무섭다고 엄마들이 유치원 때 누구하고 같은 반이 됐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걔하고 또 짝꿍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유치원 때 어떤 특별한 정말 사유가 있었다면 담임 선생님께 당연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필요하시는 게 더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와 잘 맞지 않는 짝꿍이 된다면 많이 다툴까요? 사실 많이 다툽니다. 나와 성격이나 잘 맞지 않는 친구와 짝꿍이 되면 정말 다른 친구와 앉았을 때보다 다툼이 많겠지만 우리 아이가 갈등을 스스로 조정해보고 해결해보고 극복해보는 것 또한 배움의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차분한 친구와 짝꿍이 되어보는 것도 좋고 활발한 친구와 짝꿍이 되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소 산만한 친구와 짝꿍이 되어보는 것도 아이에게는 정말 좋고 또 반에 몸이 불편한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하고 짝꿍을 해보면 학교 생활도 일종의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연습을 하는 사회성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친구들하고 여러 친구들하고 짝꿍을 하다 보면 나 말고 세상에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항상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은 아니네 이런 것도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몸이 불편한 친구 요즘엔 통합학급이라 그래서 특히 1학년, 2학년, 저학년 반에는 많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 3년 전에는 5학급에 모두 통합학급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통합학급 그리고 몸이 불편한 친구들 어디가 불편한 친구들이 함께 할 때는 그렇지 않은 반보다 아이들은 사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말 양보하고 인내하고 도와주면서 베푸는 것의 즐거움은 아이가 정말 스스로 저절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 대신 좋은 친구가 되라고 말해준다. 취업 전에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또래 아이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지만 호불호가 있는 법입니다. 나이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누구누구는 싫어. 걔 좀 이상해. 나는 걔하고 놀기 싫고 누구누구하고만 놀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투정하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엄마가 보기에도 걔 좀 이상하더라도 누구누구하고만 놀아. 이러시면 안 되겠지요. 현명한 부모님은 다른 친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단 한 가지라도 그 친구의 배울 점과 장점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어른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르치면 그 편견에 갇힌 아이는
절대로 그 사람과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학교 가서 좋은 친구하고만 사겨, 누구하고만 사귀고 누구하고는 놀지 마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사람에 대한 편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은 마음을 많이 베푸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베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푸는 즐거움을 알려준다. 아이가 돌이 지나면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모든 물건이 자기 물건이라고 우기고 그 물건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막 뒤집어지며 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베푸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는 예배당에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잠옷실에서 엄마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 저희 아이들 또래가 한 20명, 30명 이렇게 항상 잠옷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아이가 아예 누워있어서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도 간식을 챙겨가도 우리 아이 것만이 아니라 20개, 30개 한 봉지 챙겨가고 조금 커서 이렇게 놀거리를 챙겨가게 되면 놀거리도 스티커북이나 색종이나 이런 거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10개, 20개 막 몇십 장씩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도 못할 때부터 간식을 하나 자기 먹기 전에 있는 친구들을 다 나눠주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스티커북 또 다 모든 친구들하고 나누어 주는 거. 지금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조건 걸어가서 친구들부터 다 나누어 주고 자기도 함께 먹는 것을 우리는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계속 가르쳐서 베푸는 것을 가르쳐서 자라면 이 아이는 이제는 베푸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철야 예배 간다 그러면 자기 가방에 집에 있는 오만 먹을 거를 다 쌉니다. 그리고 물건들도 다 챙깁니다. 왜 가져가냐고 하면 이제 엄마 예배 드릴 동안 나 누구랑 나눠 먹게 하고서 이렇게 베푸는 즐거움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가 더 크면 이제는 물건이나 선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더 커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베푸는 그때 얻는 기쁨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려운 친구를 스스로 도와주게 되고 친구들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먼저 나서서 그 갈등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내가 한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블록을 정리하고 있으면 함께 정리해주는 행동을 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베푸는 아이들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베푸는 아이의 사회성은 절로 자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아이가 아직도 지금 베푸는 즐거움을 혹시 모르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하듯이 교회 오시면 내 자식 챙기듯 다른 자식들도 너무 살뜰히 챙겨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가 잘 모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분들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물을 빌려주는 아이는 인기가 많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1학년 1학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의 소지품은 다 새 물건들입니다. 입학을 기념하여 부모님과 함께 가서 모두 다 새로 산 준비물이죠. 그래서 이 준비물을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면 또 심지어 선생님이 누구누구하고 빌려줘볼까? 라고 하면 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의 물건이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준비물 같은 거를 잘 못 가져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준비물을 빌려주는 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준비물을 빌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물건을 스스럼 없이 빌려주는 아이가 있어요. 심지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준비물을 잘 빌려주는 아이는 학교에서 정말 친구들의 신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친구의 물건을 빌리는 상황에서도 내 물건이 소중한 만큼 그 물건을 잘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돌려줄 때에도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아이는 학교에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교육의 기본은 사랑과 회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 무언가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아이의 학습 동기는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만남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바라며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만나는 사람을 본받고 배우고 또 이렇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더더욱 만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또 재학생인 친구들은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만남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진정한 만남을 우리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인생에 있었던 진정한 만남들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 인생에서 진정한 만남은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친할머니 쪽, 외할머니 쪽 양가에 모두 믿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조금 더 빨리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생에 큰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공부할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언제나 모든 일이 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일의 결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알지요. 그리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성실하고 모든 일이든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결과가 좋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첫 단추를 너무나 잘 끼워서 저는 평생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감사한 만남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믿음의 부모를, 학교 가서는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전도사님들,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현재도 너무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남을 갖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확립해서 제가 무엇을 가져서 그리고 무엇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을 통해서 영을 민감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사람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며 그 관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고 그것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지금 한 교회 권사로서 제 살다 보면 믿음이 제 인생에 준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에 제 말의 늘 결론은 기독교 세계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예절, 사회성,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는데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친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친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친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예절은 규칙이 아니죠. 그냥 규칙으로 배워서 예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인성 또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저희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저희의 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태도가 어떤 사람 앞에서 선생님께, 어른께, 친구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배운 아이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보이는 곳에서든 안 보이는 곳에서든 공부든 관계든 습관이든 모든 것에서 성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함께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바로 형성해서 정립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정말로 좋은 학생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좋은 만남 그리고 진정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좋은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교과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공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조금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받아쓰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에서 어떻게까지 가르쳐야 하나? 그리고 이제 학교 전하고 학교 가서 받아쓰기가 실제로 시작되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 쓰기, 뭐 독서록 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이 24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1, 2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됐고 작년도에 3, 4학년이 시작됐고 이제 올해 5, 6학년이 2022 교육과정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과정에서 정말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거 1학년부터 6학년 어머니들까지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